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어떤 시간에는 맨시티의 다음 시즌 예상 그리고 이적 시장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2위 시즌 2위 네, 아스날입니다. 오히려 더 이를 갈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네. 사실 저는 무조건 이건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다. 왜냐면 너무 기세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맨시티로 상대로 중간에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는 수비수들의 실수가 너무 크게 두드러졌던 경기라서 그래도 이제 시즌 끌고 가는 힘은 사실 맨시티보다 또 맨시티는 시즌 중간에 전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살짝 처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스날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또 맨시티가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올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고 또 아직은 아스날이 지난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아쉬움은 큰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아마 시즌 막판 3경기 정도 그렇죠. 무승부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치명타가 됐던 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 이를 갈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쓴 팀이 아스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이를 갈고 있다는 걸 좀 돈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못했다가 당연히 아니라요. 맨시티가 너무나 대단했다. 맞아요. 그리고 아스날은 그것을 아성을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다음 시즌,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이적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대로 보내고 있어요. 일단 그냥 굵직굵직한 영입을 딱 해결을 딱 체결한 것 같아요. 일단 첼시에서 하베르츠를 데려왔고 웨스트햄에서 그다음에 데클란 라이스 엄청난 이적률,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률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테나 감독의 제자라서 맨유와 많이 연결됐던 미리안 팀베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아스날이 뭐 올드 팬분들이라면 뭐 벵거 시절부터 쭉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굵직한 영입을 대형 스타 영입을 잘 안 하는 팀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외질 영입 이후로 조금씩은 이제 그리고 구단주가 오면서부터 기조가 조금씩은 더 바뀌었고 뭐 최근에는 그리고 정말 확실히 필요한 것에는 돈을 안 아끼는 저는 이런 기조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확실히 이제 벵거 감독님이 그렇게 좀 쌓아뒀던 이제 어떻게 보면 구단 재정을 위해서 좀 많은 걸 포기했던 시절을 버텨내니까 이제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쪼록 뭐 하베르츠 영입 뭐 어쨌든 굉장히 뭐 첼시에서는 지난 시즌 어느 정도 뭐 펄스나인 역할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생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스날의 프리시즌을 보게 된다면 하베르츠가 펄스나인보다는 지금 4-3-3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확실히 아르테타 감독이 웨데고르와 하베르츠를 동시에 지금 출전시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자카 선수가 나간 자리에 이제 하베르츠 선수를 넣은 건데 사실 걱정이 좀 많았던 게 이게 과연 하베르츠가 어떻게 보면 첼시에서 잘하지 못했을 게 사실입니다. 네. 돈이 1,000억이 넘는 선수로 기억하는데 이적료가 근데 그만큼 활약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를 또 적지 않은 금액을 통해서 또 라이벌 팀에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히 이거 뭐 아르테타 감독이 이 선수를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온 이유와 라이벌 팀에서 데려왔다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하베르츠 활약을 확실히 좀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일단 자카 자리 자카가 나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 하베르츠 선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막 그 하베르츠 영입한 이유를 100% 보여주고 있냐? 물론 프리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결국 이제 시즌이 제대로 시작되고 나서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뚜렷하지 않은 듯한 그러니까 하베르츠의 장점, 그러니까 레버쿠젠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천재성이나 어떻게 보면 제2의 토마스 밀러라고 했던 그런 장점을 아스날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하베르츠 선수도 저 경기를 거치면서 좀 더 좋은 활약을 하겠지만 아르테타 감독도 조금은 전술적으로 좀 더 만져줘야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베르츠가 뭐 레버쿠젠 시절 때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각광을 받았던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득점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데 전술적 이해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또 공간 이해도가 미친 정도의 판단이라서 그런 게 너무 이제 각광을 받았다 보니까 제2 밀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번에 올 때만 하더라도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원했다. 뭐 구단 픽이 아니라 아르테타 감독의 픽이 조금 더 입김이 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중용을 굉장히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또 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긴 하죠. 그쵸. 왜냐면 그 선수의 그 자리는 지금 또 이렇게 마땅한 진첸코를 거기다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진첸코를 거기다 넣는 건 정말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고 결국 하베르츠 선수랑 이제 웨데고르 선수가 이제 계속 중앙에서 이제 호흡을 맞춰주면서 그 아르테타 감독의 색채를 좀 더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뭐 다른 공격, 수비, 아스날의 다음 시즌 이런 언급보다는 중원 쪽의 언급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영입된 쪽이 그쪽밖에 없어요. 사실상 뭐 수비에 팀버가 있긴 하지만 일단 데클란 라이스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스날 최고 이적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여튼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이 정말 원했다는 거죠. 지금 1억 500만 파운드인가 그렇게 네, 이정도로 기억하는데 네. 그 정도 돈을 질렀다면은 그만큼 돈값을 해줘야지 어쨌든 욕을 안 먹고 비판을 안 먹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선수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실 파티 선수가 있는 자리라서 마치 파티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네. 아스날에서 지난 시즌 정말 좋은 역할을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던 선수였는데 파티 선수가 이제 당연히 주전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에서 라이스 선수가 이제 그 자리에 왔다는 건 네. 거죠. 물론 라이스 선수를 조금 전진적으로 좀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파티 선수가 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네. 라이스 선수가 왔기 때문에 파티 그렇죠. 선수가 지금 남을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파티 선수를 솔직히 백업으로 놓기는 너무 아쉬운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파티보다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를 단순히 백업에만 둔다? 선수의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티를 좀 더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에 주고 또 라이스는 전진성을 가지고 있는 볼을 좀 더 운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스 투 박스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 아스날의 가장 큰 화두는 중원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일 것 같은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아르테타 감독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티가 나갈 경우와 남을 경우. 그러니까 파티가 실제로 뭐 사우디와 링크도 됐었고 나가는 분위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남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잔류할 아직까지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아르테타 감독이 얘기한 것도 봐도요. 네, 뭐 가장 최근에 바르사와의 프리시즌 때에도 물론 라이스가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는 했지만 4-1-2-3의 1자리에 파티, 2자리에 하베르츠와 웨데가르드를 넣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파티가 계속해서 저는 남게 된다면 라이스가 계속 뭐 같이 이제 주전 경쟁을 물론 해야겠지만 파티가 부상 리스크가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단점들을 좀 라이스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말씀하신 대로 라이스가 1에 서고 파티를 한 칸 올린다든가 혹은 반대로 파티가 1에 서고 그 앞쪽에 라이스를 배치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조합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은 다음 시즌의 아스날이긴 합니다. 사실 또 밸런스를 또 잡아주니까 좀 더 다르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수비적인 경기를 원할 때는 라이스랑 파티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좀 그렇죠. 수비적인 어떻게 보면 뭐 상대가 맨시티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스날이 뭐 4강, 8강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때로는 수비적으로 나와야 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 맨시티도 원정의 챔피언스리그에서 원정 가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홈에서는 패는데 원정 가서 어차피 비기고 홈에서 완전히 이겨버리고 그렇죠. 원정에서 비기게 하면 어쨌든 그 다음 라운드 진출이니까 그런 전략적인 운영에 아스날이 지난 시즌 조금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즌은 그런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 있는 카드로서 파티랑 라이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때로는 뭐 라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지만 또 공격적으로도 활용하면서 메데거로 하베르츠를 동시에 거면서 완전히 그냥 가둬팰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막판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가둬패는 능력이 아스날이 조금 힘이 빠졌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전체적인 기동성 하락 그다음에 좀 체력적인 하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티랑 라이스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주면서 그렇죠. 하면 파티 부상 리스크 관리도 해줄 수 있고 네. 라이스를 좀 더 활용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아마 투트랙 전략을 좀 더 쓰지 않을까 중원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좀 더 준비하다 보니까 물론 1억 5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이 절대로 작지 않은 그렇죠. 금액이라서 네.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되지만 결국 그 선수를 그냥 라이스 때문에 저는 1억 500만 파운드를 지렀다기보다는 라이스가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팀의 효과가 1억 500만 파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스가 단순히 그 역할뿐 아니라 라이스가 오면서 챔피언스리그를 이제 치러야 하는 아스날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아스날의 방향성을 위해서 그 금액을 그렇죠. 지불했다. 네, 그렇죠. 네, 그 왜냐면 기준에 파티도 좀 더 의해서.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전략적인 운영을 해서 승점 3점씩을 좀 더 계속 벌어준다면 결국 그 승점들이 결국 모여서 맞습니다. 우승을 만들고 이제 승리들이 모여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값어치들이 아마 1억 500만 파운드라는 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 시즌의 아스날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스날이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 좋아졌던 점이 뭐였냐면 비길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길 경기들을 다 이겨줬기 때문에 전 준우승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음 시즌 아스날은 질 경기를 비겨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경기들이 예를 들면 맨시티전이나 그쵸, 혹은 맨시티전. 맨유전이나 혹은 뭐 빅식스와의 팀 혹은 뭐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이길 경기를 지금 다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질 경기를 비기거나 혹은 질 경기를 이겨야 되는 지금 상황이 이제 아스날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뎁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라이스가 영입이 됐고 또 조르지뉴도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다양한 범용이 좀 가능한 아스날의 중원 조합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팀버의 영입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이트 자리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사실 토미야스가 지난 시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토미야스 자리에서 이제 토미야스를 백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팀버를 좀 더 백업으로 쓰려고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좌풀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첸코 쪽에 그러니까 팀버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좌풀백과 그러니까 우풀백과 센터백을 겸할 줄 알았는데 아약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그냥 수비라인 전체에 그냥 팀버를 조금 더 맞습니다.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르테타 감독이 팀버를 좀 더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뭐 벤 화이트가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우측에서 맞아요. 해줬고 또 그리고 벤 화이트가 사실상 변형 백스리에도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벤 화이트가 지금 바르사전에서 오른쪽 풀백, 팀버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실험을 아르테타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또 해볼 수밖에 네. 없죠. 어쨌든 플랜 A를 시즌 내내 밀고 가다는 건 쉽지 않은 거라서 그렇죠. 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아스날이 시즌 막판에는 그게 파회가 조금은 됐던 물론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더 그렇죠. 눈에 두드러지긴 했지만 상대 팀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이 뭐 실력이 없는 감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독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플랜 A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단 말이죠. 최소한 그런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에 만들어온 토대를 크게 바꾸진 않겠지만 최소한 플랜 A 다시 정도 네. 아니면 A 다시의 다시라든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플랜 A를 조금씩 변형해서 경기 요소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를 좀 더 추가해 준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비길 경기를 이기고 질 경기를 비겨서 승점을 더 쌓아놔야지 맨시티랑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도 승점이 엄청나게 쌓았지만 다음 시즌에도 최소한 90점 이상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90점을 먹으려면 승리로만 해줘도 30경기를 이겨야 됩니다. 38경기 중에 30경기를 진짜 어려운. 이긴다는 게 쉽지 절대로 쉽지 않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를 비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전략적인 요소들이 아스날의 카드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아스날이 좀 제기됐던 문제가 솔직히 뎁스가 너무 막 1군이 조금 너무 두텁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백업 자원들이 조금 약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전설적인 카드를 많이 추가하려고 좀 프리시즌에 많이 실험을 해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아스널이 막판에 좀 미끄러진 힘이 붙였던 이유가 플랜 A는 그래도 좋은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스쿼드의 뎁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착실하게 아르테타 감독이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더구나 챔피언스 리그까지 네. 운영해야 된다면 사실 유로파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아스날이 살짝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맞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는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다가는 자칫 막 돌리다가는 그렇죠, 또 진짜 큰 거 다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리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위고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챔피언스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유로파 리그랑은 확실히 다르죠. 한 단계 격이 다른 리그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전체적인 시즌 그럼 당연히 주전에 대한 체력 관리가 당연히 필요해줄 테고 그렇죠. 그 관리를 아르테타 감독이 어떻게 또 보여줄 것이냐 또 아르테타 감독이 배운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죠. 지난 시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본인이 배운 것들을 아마 이번 영입을 통해서 이제 조금 극복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좀 시즌 초반부터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좀 아르테타 감독의 다음 시즌 조금 또 평가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아스널이 이적 시장을 그래도 착실하게 잘 보내고 있고 유례 없이 또 굵직한 영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가 되는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기대가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뭐 아스널과 맨시티 혹은 뭐 다른 팀들과의 경쟁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가 될 테니까 나머지 빅식스 팀들에 대한 프리뷰도 계속해서 저희 전술의 대식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